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플라스틱 제품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금속 제품도 굉장히 많죠. 스마트폰처럼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제품이 또 많은데요. 이러한 제품들을 대량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 금형입니다. 아주 단단한 쇠로 틀을 만들고요. 붕어빵 찍어냈듯이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을 찍어내고요. 그리고 철판을 우리가 가위로 종이 울리듯이 철판을 우리가 쇠로 쾅쾅 눌러서 바로바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또 국수 뽑아내듯이 알루미늄이나 철 제품을 압출을 해서 단면이 일정한 긴 우리 빔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때 쓰는 금형은 강도가 굉장히 강한 것들이죠. 이런 강도가 강한 녀석의 아주 복잡한 형상을 가공해야 되는 현 시점에 밀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링으로 가공할 수 없는 형상을 가공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께가 두꺼운 철판을 이렇게 톱으로 자르듯이 자르면 되는데 이때 어떤 프로세스를 쓰면 되죠? 직경이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야 된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힘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젖삭 가공 프로세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방전 가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스파크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전극으로 아주 강한 금속을 가공해낼 수 있는 게 EDM, Electric Discharge Machining인데요. 오늘은 EDM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세 가지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이싱커 EDM, 두 번째는 와이어 EDM, 세 번째는 EDM 드릴 홀입니다. 근데 첫 번째, 형조 방전 가공 다이싱커 EDM입니다. 영어로 RAM EDM이라고도 하고요. Sinking EDM, Die-Sinking EDM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은 대량으로 쓰죠.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도 금형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형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서 CNC 밀링으로 가공할 수 없는 형상들이 종종 또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쐐기 모양 형상의 경우에 평핸드 밀로 가공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실린더이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이 가공이 안 되고 남게 됩니다. 그럼 볼핸드 밀로 가공할 수 있느냐? 역시 구형인 볼핸드 밀로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은 가공이 안 되고 남게 됩니다. 금형을 가공할 때 가공할 수 없는 형상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전극을 가공해서 구리나 흑연이죠. 그 역형상을 금형에 방전하는 방식으로 밀링으로 가공할 수 없는 나머지 형상들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제품이 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강도를 강하게 하려고 이 리브라는 녀석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리브를 가공하려면 공구의 길이가 길어야 되잖아요. 직경이 작고 길면 굽힘에 아주 약하죠. 그래서 밀링으로 가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왼쪽과 같이 우리가 리브인데 너무 깊어서 가공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전극을 얇게 가공한 다음에 그 녀석으로 아주 얇은 리브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조방전 가공은 이렇게 구리나 흑연을 우선은 3차원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강한 금형
요 형상을 우리가 방전을 통해서 이 형상을 금형에 그대로 복사해 버리는 거죠. 그때 절사규는 등유를 사용하는데요. 이 등유의 역할은 옆에서 등유를 이렇게 분사하면 등유가 쭉 흐르면서 방전 가공으로 만들어진 칩을 제거하겠죠. 칩이 제거되지 않고 이렇게 쌓이면 칩이 이 도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도체를 따라서 전류가 쭉 흐르게 됩니다. 즉 쇼트가 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방전 가공은 스파크 하나가 크리에이터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이 오목한 크리에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표면에 열 영양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밀링으로 가공된 요 표면은 광택이 있지만 방전으로 가공된 표면은 광택이 없고 표면 거칠기가 더 거칩니다. 거꾸로 우리가 스마트폰 있는데 뒤에 부분이 거칠거칠해야 잘 잡혀요. 또 차량의 어떤 부분을 조금 플라스틱을 거칠거칠한 질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전체 형상을 우리가 흑연으로 가공한 다음에 이 녀석을 방전 가공하게 되면은 비교적 거친 면을 만들 수가 있죠. 거꾸로 표면이 거치다는 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밀링으로 가공하기 어려운 일은 깊고 좁은 홈을 방전 가공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검색 엔진에서 다이싱킹 EDM이라고 치면 다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흑연 전극이 내려가면서 방전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칩을 제거하려고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방전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 전자제품, 철판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같은 철판을 대량으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하고 펀치를 이용해서 꽉 눌러서 자릅니다. 종이는 가위로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철판을 자르는 가위 굉장히 단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밀링으로 가공해서 펀치나 다이를 만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출. 자, 국수를 뽑아낼 때 우리가 파우더를 주사기에 넣고 쭉 밀면 나오겠죠. 자, 금속을 넣고서 쭉 밀어서 나오는 이 압출에 사용되는 다이 굉장히 강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공할 때 기계적인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방전 가공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2차원이라서 우리가 황동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즉 전극이 황동선인 거죠. 여기 그림에 보는 거와 같이 요게 전극이 이렇게 황동선이고요. 선하고 소재 사이에 이렇게 스파크가 막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재하고 황동선이 함께 녹겠죠. 그래서 이 황동선이 끊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황동선을 계속 공급하고요. 반대쪽에서 황동선을 계속 감습니다. 그리고 그 방전유는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 방전유를 사용하고요. 자, 그럼 이 선으로 자르려면 선을 이렇게 2차원으로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NC 컨트롤러가 있고 요게 서브 모터의 X축하고 Y축을 제어해서 요 선을 이렇게 CAD에서 디자인한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내부의 펀치하고 외부의 다이로 분리되는데요. 이게
방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밀면은 아주 부드럽게 움직일 만큼 두께가 얇게 가공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요 전극 구리 황동선의 직경 그리고 갭 간격 더하기 갭 간격만큼 우리가 요 두께를 가지는 선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이 선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밀면은 쭉쭉 움직이게 됩니다. 요거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강한 펀치와 다이, 금형을 자르는 데 쓰이는데 이 금형의 두께가 여기 보면은 한 30cm 되죠. 30cm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녀석도 2차원으로 잘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압출은 2차원이 아니라 2.5차원이어야죠. 즉 진입하는 부분은 넓고 나가는 부분은 좁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의 위쪽하고 아래쪽을 서로 다르게 제어하면 2.5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2차원이나 2.5차원을 우리가 와이어 EDM으로 방전할 수 있고요. 이거 와이어 컷이라고도 합니다. 와이어 EDM을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면 다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D인데요. 자, 위하고 아래를 각각 제어하면 이런 현상을 방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릴, 자, 제품에 구멍을 내려면 드릴을 사용하죠. 메탈 드릴로 이렇게 쭉 하는데요. 그때는 자 깊이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직경의 한계가 있습니다. 직경이 아주 작고 깊이가 긴 경우에는 드릴이 툭툭 부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힘을 이용한 기계적인 드릴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방전 가공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즉 방전 전극이 이렇게 선인 거죠. 선을 회전시키면서 아래로 쭉 내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방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소재가 녹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전 전극이 선이고 외부에서 방전유를 공급해 주는 경우에는 이 방전 이후에 칩이 제대로 밖으로 빠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방전 전극을 우리가 튜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빨대를 사용한다. 빨대 중간에 방전유를 쭉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빨간색이 튜브 형태인데요. 중간에 방전유를 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방전유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방전에서 발생한 온갖 칩들을 밖으로 쭉 끌고 나오겠죠. 그래서 방전이 아주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경이 아주 작은 홀을 가공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뭐 모든 제품에 쓰느냐 그렇지는 않고 조금 가격이 비싼 제품에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항공기 제트 엔진의 터빈의 냉각홀에 쓰입니다. 이렇게 제트 엔진에서 이렇게 화염이 터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이 재료는 고온 강도가 아주 높은 슈퍼알로이이고요. 그래서 기계적인 드릴이 어렵죠. 또 하나는 여기에 냉각홀의 직경이 아주 작기 때문에 기계적인 드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DM 홀 드릴을 사용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EDM 홀 드릴을 검색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방전유를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 회전하면서 아래로 쭉 하면서 직경이 작은 홀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전 가공의 장점 역시 아주 강한 재료. 전기만 통하면
된다죠. 강도와 상관없이 아주 부드러운 전극 재료로 강한 소재를 가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주 복잡한 형상, 그리고 작은 형상, 절상력이 필요한 기계적인 가공 방법으로는 어려웠지만 방전 가공으로는 가공 가능했습니다. 작은 형상 가능했죠. 근데 방전 가공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생산성이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전기를 아주 많이 먹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비용이 비싸지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싼 프로세스면 적합하지 않은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방전 가공을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비싼 프로세스를 그러면은 마지막 제품, 최종 제품을 만드는데 쓰기에는 너무 비싼데 어디에는 적합한 거죠?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값비싼 금형을 만드는 데는 적합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전 가공의 80% 이상이 금형을 만드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EDM 드릴도 부품의 가격이 아주 비싼 제트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호를 뚫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전 가공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특히 세 가지 방전 가공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주 방전 가공. 자, 전극을 3차원 형상으로 가공한 다음에 그 녀석을 금형에 방전해서 그 모양을 그대로 복사해 버리는 거죠. 다음에 와이어컷을 공부했습니다. 황동선으로 아주 두꺼운 절판을 자를 수 있었고요. 역시 금형에 적용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EDM 드릴, 직경이 아주 작은 구멍을 가공하는 데 쓰이는 프로세스였습니다. 이상 방전 가공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